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보는 독자들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아가서 나한테도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65일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무거운 고민이지만은 오래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신청을 해봅니다. 지금 웹툰을 그리기 시작한 지 4년차 된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러레로 첫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실력도 경력도 부족한 신입 일러레가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입을 벌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웹툰 쪽에서 어시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사랑 운이 좋게 연이 닿아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일러스트랑 웹툰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어시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한 작품에 작화를 장기적으로 전부 책임지고 그려야 하는 메인 작가로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지만 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기에는 이미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4년차가 되었네요. 그 정도로 버텼으면은 할만하니까 버틴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일을 억지로 이어오다 보니까 제가 병을 많이 얻어버렸습니다.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응급실도 자주 갔고요.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어요. 무엇보다도 그림 그리는 일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림이 망가진 것도 당연하고요. 앞으로 아직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더 연재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하나쯤 기억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면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사연에도 썼었는데 네네. 제가 캔버스를 켜다가 발작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야 됐어요. 캔버스를 켰는데 완전 새하얀 거죠. 그쵸. 펜을 들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빨리 뛰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좀 쓰러질 뻔했는데 바로 침대로 달려가서 밥 먹고 누워있었습니다. 이해됩니다. 이게 원래 스트레스가 강하면 진짜 공황 발작까지 와요. 공황 발작이 오기까지 제일 결정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프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것들이? 네네. 음. 돈 버는 일인데 쉬운 일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버텼는데 이게 누적되고 좀 사실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렸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엄청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었고요. 그게 웹툰을 하면서 되게 많이 증폭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 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큰 상황인데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내가 증명하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좀 커지긴 하죠.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요, 일이 힘들어도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은 몸은 힘들어도 불안감은 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어느 지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림 있죠. 사실 작업을 하면서도 제 독자님들께 작품을 보여드리게 되잖아요. 네. 반응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 반응이 별로다. 네, 그냥 뭐 그림 못 그린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왜 물어봤냐면 제가 이게 악플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아픈 게 뭐였을까가 궁금했어요. 그게 자기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일 거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제 웹툰 해본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때는 그 회사에 외주를 준다는 느낌 때문에 한두 발자국 뒤에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웹툰 작업할 때는 마치 신도림에서 스트릿쇼를 하는 기분이야. 맞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틀린 거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웹툰의 특징상.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제 내가 잘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못 그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공개를 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 좀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스크래치가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돼요.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우선은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아, 세상에 나를 증명. 증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모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는 독자들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아가서 나한테도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65일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회사로 따지면 항상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나를 감시하는 거고 심지어.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버리려고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든지 본인이 신입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째란 소리가 아니야. 열심히는 해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를 요구받았을 때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축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맞기 때문에 나를 자책하지는 말란 소리예요. 자기 자신한테 약간 관대해져도 된다는 말씀 그렇죠, 해주신 그렇죠.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림만 정말 잘 나올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그쵸. 생각하는 네. 편이어서. 근데 안 나오잖아. 네,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진짜 그랬어서 정말 이해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열심히 하려고 나 스스로한테 열심히 해. 좀만 더 해봐.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과해서 나 스스로를 지금 약을 먹게 만들고 병원 다녀오게 만들고 막 펜 꺾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스스로한테. 그게 진짜로 열심히 하는 길이 맞아요? 저는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객관적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더 큰 거를 왜 못하냐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진취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취적인 거랑 현실 부정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이거는 지금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자산이잖아요. 나의 자산. 요만큼 있는 거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이만큼 만들어봐. 근데 공부 시간은 나한테 스스로한테 안 줄 거야. 근데 아무튼 해봐. 이게 진짜로 합리적인 생각이 맞을까요?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결국에는 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위축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능력을 더 발휘해 봐라. 이런. 일단은 너무 자기한테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푸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마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지금은 영영 이렇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거를 한번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만약에 내가 영원히 증명할 수 없어. 부모님한테도 그림 봐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너무 슬프고 그림을 왜 그려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좀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 이제 내면의 문제죠. 외부에는 생각 외로 변하는 건 없죠. 이미 만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화내나요? 아니요. 인정을 안 할수록 더 화내시겠죠. 오히려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솔직히 뭔가 더 나빠지진 않아요. 생각보다. 유일하게 나빠지는 건 이제 나의 자존심이지. 솔직히 말하면. 혹시 박기아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감정적인 내가 있고 이거를 감독하는 내가 있는 거야. 감독하는 내가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너 그렇게 해서 돼? 사회에서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이런 걸로 꺾어가지고 너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깼냐면은 이쪽 기준에서 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다가 말을 해서 얘가 진짜 잘 하고 있나?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이거를 조금 더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성이라고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얘는 감정?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인간의 감정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유치원생 이후로 발달하지 않아요, 사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가 조금 침착해지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감정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정확히는.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기분 나쁠 땐 여전히 나빠. 솔직히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어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열심히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억울한 마음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 안 되고 그런 거가 더 많지 않아요? 진짜로 나를 효율적으로 불리고 싶으면 이게 효율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정말 죽고 싶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공황발작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진짜 오히려 숨 턱턱 막히고 막 약간 이러면서 그랬는데 달라진 게 자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되는 걸 내가 몸으로 알았죠. 나를 그렇게 막 자책하고 너 왜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채찍질하고 막 그런 것이 뭔가 예술가의 길처럼 느껴지는 면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지금이. 아니 이렇게 안 고통받으면서 그릴 수 있었는데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 그거를 이제 사실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멋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아무한테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요. 이 일이 좀 있으면 끝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충실히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실력이 늘어서 다시 돌아봐서 그때 웹툰 작품을 한 걸 봤을 때 아무도 만족 못하지만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그쵸?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제가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 관련해서 힘들 때 조언을 주시는 분이 많이 없었는데 마키아토님께서 약간 그런 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저의 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마키아토님 진짜 감사합니다.